자, 심층 인터뷰에서는 아이브는 러브다이브 그리고 임성균 이사님은 배터리 다이브 2차 전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왜요? 다이브? 아이브? 러브다이브. 와. 아이브 러브다이브. 배터리는 배터리 다이브는 임성균 이사님.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다이브 임성균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터리 다이브 임성균입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죠. 음, 우리가 뭐 배터리 막 주식 오른다 하는데 배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이사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저거 그 우리 뭐 4680인가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 4680? 크게 만드는 거? 네네. 배터리 그거 왜 못하냐? 그냥 이렇게 흑연이랑 이거 쑤셔 박아가지고 또 하면 이거 커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 그런 저질 이래- 질문을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돼.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돼. 오늘 저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해주실 말씀의 네. 서머리를 주신다면. 네, 오늘 이제 작년으로 전기차의 1라운드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2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2라운드 경기가 시작된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와 2라운드에서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회사들과 전기차 회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저희들의 이제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오늘 제가 이제 자료를 미리 조금 봤는데 네. 조금 민감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약간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네, 이게 뭐 LFP나 새로운 뭐 이런 것들. 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양극재 업체들에게 조금 불리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별로 민감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게요. 네. 그 회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 배워야 된다니까. 나 모르니까 가만히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었는데 들어볼까요? 왜 혼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준비하신 자료를 쭉 치고 나가시면 저희가 네. 중간중간 필요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볼까요? 오늘- 자료 네. 한번? 네, 오늘 이야기 먼저 간단히 요약부터 하고 진행을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있어? 네.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능 중심의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성능과 가격, 가성비죠. 가성비 중심의 경쟁이 되는 2라운드가 시작됐고요. 두 번째 주제는 2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2라운드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 이게 되겠냐라고 얘기했었던 반값 배터리. 딱 반값이 될진 모르겠지만 네. 그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그런 반값 배터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밑에 있는 것처럼 배터리 셀 품질 향상, 표준화, 그리고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도입하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값 배터리 보면 3원계냐 LFP냐 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아, 양쪽에서 다 반값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저렴하지만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 배터리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마진, 수익성 악화 이런 쪽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습니까? 그거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네. 마진 다 해도 반값으로 만들 수 있다. 네.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2라운드 심장 점유율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금년 몇 달 전에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원래는 10% 중반대 영업이익을 계속 기록을 했는데 네. 그게 우리 자랑이었는데 네. 우리 그거 희생하고라도 가격을 낮춰서 시장을 잡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깜짝 놀랐죠. 우리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경쟁사들. 네, 저 회사는 돈도 저렇게 잘 버는 회사가 저렇게 작정을 하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걱정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이야기인데요. 테슬라 보시면은 뭐 2012년입니다. 뭐 벌써 11년 전이죠. 네. 첫 상용 모델인 모델 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X, 모델 3, Y 3년 전까지 나왔고요. 이렇게 계속 시장에 신차를 내면서 전기차 시장을 주도를 했죠. 그리고 시장 업계 사실은 대수로 따지면 BYD가 지금 조금 더 많은데 그냥 2위라 치고 네. 2위 업체인 BYD는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에 글로벌 런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국 내수 중심으로 판매를 하다가 유럽에도 팝니다. 네. 지금 일본에도 판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에도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원래는 미국에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그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IRA 네.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동남아에 열심히 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저게 사실 좀 걱정인 게 유럽에서는 전기차 지금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게 중국. 그렇죠. 우리가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동남아도 사실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팔린다기보다 네. 원래 이제 그쪽에 자동차 산업 기반이 좀 있어요. 특히 타일랜드 같은 경우에 자동차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나라들도 이제 전기차 시대에 원래 내연기관차 산업 기반이 있었는데 네. 그걸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이제 만들고 싶으니까 이제 근데 BYD가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우리 뭐죠? 옛날에 쌍용차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랑 BYD랑 이제 배터리 공장 합작하고 막 그런다고 막 주가도 오르고 그래가지고 저게 저는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사실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쌍용 자동차 시절에 네. 이건 이제 누가 인수하냐 가지고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할 때 BYD가 관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BYD 입장에서는 그건 한 2020년 그럴 때인데 특히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BYD가 미국에 원래 그땐 독자적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KG 우회해서. 모빌리티하고 어. 평택 이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거 한국산이에요라고 하고 팔 수 있는 거죠. 참 걱정입니다. 네. 근데 2023년부터 2라운드가 시작됐다.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오래전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건데 2023년에 중국이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중지했습니다. 그 개인 소비자한테 준다기보다는 이제 메이커들한테 네. 얼마씩 돈을 줬는데 그만큼 이제 깎아서 팔았는데 이제 그 돈을 못 받으니까 가격을 올려야 됐겠죠. 네. 올리다 보니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테슬라마저도 기가 상하이에서 감산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안 돌아갔고요. 뭐 그때 뭐 제로 코로나 이런 거 하면서 같이 엮여 들어간 것도 있긴 하지만 아하. 실제로는 좀 잘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막 가격도 낮추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나면서 마켓쉐어 유지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뭐 인도에다 공장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라인업을 냅니다. 4680 배터리도 만들 거고 이걸로 사이버 트럭 뭐 연말까지 내겠다. 네. 뭐 이런 2라운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라운드에는 이런 또 다른 재미있는 경기가 하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 합니다. 그 메타의 네. 그 누구야? 저커버그 네.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글쎄요. 잘 체급이냐 젊음이냐? 젊은 쪽이 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한 20km 더 나가는 것 같은데. 떡대 엄청나죠. 아, 네. 헬로우님이 에코프로랑 같이 하는 포드는 왜 빠졌냐고. 포드 그렇네요. 아 여기 밑에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밑에 포드를 쓸 얘기가 뭐 뒤에 존재감이 있습니다. 없어서. 뒤에 있긴 있는데 뒤에 있긴 있다고 네. 하네요. 예. 오케이. 있는데 그 저기 이제 BYD나 테슬라 말고 다른 회사들 여러 회사들은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좀 늦게 시작을 했죠. 이건 현기차 얘기고요. 네. 재작년에 이제 아이오닉 5하고 EV6 그리고 금년에 EV9 이제 출시를 했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코나 EV 리콜도 한 적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디젤 게이트가 있었죠. 2015년에 네. 연비 조작 사건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저희가 잘못했고 이제 전기차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추진을 하다가 너무 늦게 시작했죠. 너무 늦게 시작도 했고 재작년에 갑자기 그걸 열심히 추진하던 회장님이 갑자기 사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좀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그렇게 열심히 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 거냐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사실 좀 계셨어요. 전기차 안 만들고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네, 뭐 하여튼 그분들의 네. 반대 입김이 그 이사회 쪽으로 좀 전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사임을 하고 그러면서 전기차 방향이 조금 약간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뭐 딴 것도 하고 아니면 뭐 딴 얘기도 또 하고 그래서 폭스바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헷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네. 얼티엄 셀스 같은 경우는 GM이죠. 네. GM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LG 엔솔 하고 네. 합작 공장을 만들었고 네 번째는 삼성 SDI 하고 합작을 발표를 했죠. 뭐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BG4X 같은 경우 출시를 했는데 전량 리콜을 했습니다. 네. 바퀴가 빠져서 배터리 문제가 아니군요. 배터리가 아닙니다. 바퀴가 빠졌다. 바퀴가 빠졌답니다. 네,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에 LG 엔솔하고 합작해서 미국에 배터리 공장 만들겠다고 했죠. 결국 이때부터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얼마 베트남. 전에 네. 상장해서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뭐예요? 한 일주일 됐고요. 네. 베트남 회사예요. 네. 베트남 재벌 그룹입니다. 베트남의 빈 빈페스트. 그룹이 아, 전기차 회사를 만들어서 빈페스트. 네. 빈그룹의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네. 2017년인가 처음에 이제 회사가 생겼는데 네. 내연기관차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네. 2021년 말에 안 되겠다. 우리 이제 2020그러니까 약 1년 반쯤 전에 네. 우리는 이제부터 전기차로 회사를 뒤집어 엎는다. 어. 2023년까지 내연기관차 공장 싹 드러내고 전기차로 바꿔. 네. 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얼마 전에 저기 미국에 상장했죠. 네, 저기 공장도 만들었고요. 공장도 상장도 만들었어요.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네, 한국으로 치면 미국은 이제 상한가 이런 거 없지만 네. 따상장했고 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재밌습니다. 차트가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은 아주 그 싼 자동차가 저기에서는 나올 것 같다. 저 회사가 앞으로는 돈 좀 벌 것 같다. 그래서 현재 기준 저 빈페스트 시가총액이 GM과 푸드 합친 것보다 좀 큽니다. 깜짝 놀랐어요. GM 포드 합친 것보다 빈페스트가 크다. 네, 아마 베트남 기업 중에 시총이 제일 크지 않. 그럴 수 그렇진 않나?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지금 막 경쟁이 시작됐다. 네. 2라운드에 진입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옆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중국이 보조금도 안 줬고 살 사람은 다 산 것 같다. 네. 충전 인프라 모자라요. 네. 뭐 리튬 값이 맨날 올랐다 떨어졌다 해요. 등등등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어쨌든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 살 사람 다 산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여기서 끝이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살 사람은 다 산 것 같다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건 사실이죠. 공급 측면에서는 배터리, 특히 배터리 팩 생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와 배터리 팩 생산의 차이는 뭘까요? 배터리는 그러니까 원통형 같은 경우는 건전지 같이 생긴 네. 그게 이제 배터리 셀인데 네. 그거를 조립을 해서 뭐 이 정도 크기의 중간 단위로 만든 게 이제 모듈이고요. 모듈. 그거를 가지고 이제 넓적한 판때기, 그 자동 전기차 바닥에 깔린 깔린 큰. 네, 그거 이제 팩인데 네. 팩으로 생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좀 불안정하고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사업성을 보면 이러다 보니 전기차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고 자꾸 까먹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 낮추기 전에 15%에서 좀 낮춰도 그래도 하이싱글 정도는 나오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버는데요.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포드 네. 그리고 GM 네. 특히 포드는 아예 한 달쯤 됐는데 네.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네. 우리가 돈이 안 돼서 정확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돈이 안 돼서 하이브리드로 하렵니다. 그리고 라고 이제 방향을 전기차 바꿔버렸어요. 계획을 약간 좀 뒤로 밀었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기 테슬라는 잘 벌죠. 지금 한 3%, 15% 영업이 그 정도 나오고요. 네. 근데 전기차 살 사람 다 샀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살 사람 다 샀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살려면은 이거보다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이제 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스테이트먼트의 근거는 그냥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 스탯 약간 그런가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 얼리 어댑터가 이제 사줬으니까. 뭐한 10에서 15% 정도 된다면 다 그 사람들 한 15%까지 올라왔잖아요. 점유율이.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속도로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초기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쭉 사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가격을 착착착착 낮추면서 네네. 좀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퍼지는. 있게 하면서 라인업도 다양하게 하고 그러면서 점유율이 뭐 15에서 20, 30 되고 한 40 언저리 되면 갑자기 쫙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봤을 때 분석을 해보자면 전기차가 신기해서 혹은 좋아서 살 사람들은 얼리 어댑터는 이미 다 산 것 같고 네. 가격을 낮춰야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급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의 판단. 그렇습니다. 아. 내연기관차 대신 저거 사겠다. 아, 가격이 일단 맞아야죠. 그러니까 가격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은 다 산 것 같다는 거고 이제는 가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고객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목표는 판매를 확대해야 됩니다. 더 많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산업이 성장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기차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거고요. 좀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좀 더 다양한 라인업을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최적화라는 게 있고요. 안정적인 생산이고 주로 이제 배터리하고 관계된 얘기고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값 배터리를 달성을 하는 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배터리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재료비의 거의 뭐 40에서 반 정도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네. 배터리 가격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전기차 가격이 움직이기가 힘든 거죠. 사실상 저 배터리팩 생산 불안정이랑 전기차 수익성 악화라는 많이 공통분모가 좀 연결이 돼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 지금 배터리팩 생산 불안정 저 요인을 보면 광물 공급 불안정, 거기다 광물 가격 급등락, 배터리 조립의 어려움. 근데 시스템 최적화 시켜서 마진율 낮추는 것밖에는 그렇잖아요. 저 배터리팩 생산 불안정 이런데 생산 불안정 한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너네가 마진율을 어떻게 감소시켜가지고 누르는 것밖에는 일단은 방법이 없지 않아요? 더 싸게 공급해. 벤더들한테 생산성 니네가 올리고 셋업체들한테 더 그렇지 싸게. 않아요? 이제 그게 방법인 건 방향인 건 맞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쭉 얘기가 네네네.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보여주시면. 네. 첫 번째 시스템 최적화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번 보여드린 건데, 자 예를 들어 플래그십 되게 비싼 모델이에요. 네. 네. 이거는 재료비도 되게 비쌉니다 보통. 네. 그러겠죠. 근데 가격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근데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회사 전체의 손익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네. 중요한 거는 좀 대수가 많은 그 스텝업이나 엔트리라고 불리는 싼 모델들인데 네. 요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좀 비싼 배터리 뭐 3원계의 배터리를 그냥 썼다 칠 때는 그 판매되는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딱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 3원계 배터리를 가지고 이 원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영마진이 나는 수준이네요. 영마진이 납니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여기에다가 그 3원계 배터리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많은 회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LFP로 전환. LFP로 바꾸면은 적자이던 놈이 흑자가 된다. 이게 꼭 LFP가 아니라 다른 거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네네. 현재는 접근할 수 있는 게 LFP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바꾸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시스템 최적화고요. 아. 여기다 전부 다 3원계 배터리 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필요한 성능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 산 사람들도 약간 저가의 차를 탈 때는 고가의 차랑 똑같은 성능을 기대하고 사진 않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뭐 200km 가더라도 아니 네. 뭐 집에 500km 가는 차 한 대 있고 200km 가는 출퇴근용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수요를 또 빨아당길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전략을 좀 시스템을 최적화할 거다 판매 전략을 네네. 네 그게 그렇습니다. 첫 번째고 네. 네 두 번째 이제 배터리 생산 얘기인데요. 현재 보시면은 배터리 셀은 이제 우리가 배터리 회사들이 만들고 있고요. 네. 모듈도 이제 뭐 배터리 회사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팩은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전기차 회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에서 하고 있죠. 네 모비스에서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거기처럼 이제 팩 전문 기업, 네. 사실 이제 부품 기업이죠. 네.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이게 배터리 기업의 일이었어요. 예전에 그게 저게 그 코난가 네, 그 화재 났을 때 LG전자에서 저거 배터리 팩 만들고 맞습니다. 에너지솔루션에서 셀 모듈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둘이 반반 불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와. 갑자기 웬 LG 전자냐 했는데 네. LG 전자가 이제 팩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런 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네. 이 두 회사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테슬라랑 물론- BYD만 처음부터 그쵸. 끝까지 다 한다. 테슬라는 이제 배터리 일부 사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팩 생산을 하는 공정에서 생산성이 너무 안 올라간다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저게 그렇게 어려운가 보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포장하고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냥 이렇게 우르르 쌓아가지고 네. 뚜껑 덮으면 되는 게 아니어서 좀 아.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2170 같은 그 좀 작은 배터리는 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예를 들어 한 5,000개 들어간다 치자 이거죠. 네. 네. 부품이 5,000개 들어가는 건데 네. 부품이 5,000개라는 얘기는
고장 날 수 있는 포인트가 5,000개란 얘기예요. 아 5천 개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네, 문제가 생길 수 그 있습니다. 인형 눈알 붙이듯이 그런 게 아니래요. 이렇게 붙였다 뗄 수도 없는 게 아. 이렇게 조립을 다 한 다음에 네. 검사를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안에다가 이제 이게 열이 많이 나잖아요. 네. 열을 이렇게 밖으로 빼주는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을 아. 갖다 붙여요. 나중에 이제 뜯어내기도 좀 힘들 정도로. 음. 근데 그러고서 테스트를 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네 그럼 걔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산성이 잘 안 올라가나 봐요. 네. 물론 저기 이런 배터리 저기 전기차를 전문으로 한 회사는 네. 이거 아니면 없기 때문에 네. 축출산들 해야죠. 어.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 팔아오던 차가 있는 회사는 돈도 안 되는데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주주분들께 아름다운 숫자를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아, 숫자 안 나왔다고 뭐라고들 하실 텐데 음.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좀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부분 저건 좀 아닌데 저건 내가 생각하던 거랑 좀 다른데 요거 질문하고 싶다 하는 부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읽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뭐 아니라는 또 의견들이 이거 2차 전지는 또 주주분들이 또 약간 이렇게 마음에 주식과 사랑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소화해 볼게요. 네, 네. 질문 네. 아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배터리팩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그거를 배터리 업체한테 넘긴다. 네. 그렇게 하면서 니들이 알아서 만들고 니들이 알아서 불량 없이 만들어서 네. 마진 얼마 붙여서 팔아라. 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괜히 배터리 셀 사와가지고 지들이 뚝딱뚝딱 하다가 그 불량 나면 또 버리고 또 사오고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자동차를 100대를 전기차를 100대를 만들려면 네. 배터리 팩이 100개가 필요한데 네. 자, 이때까지 100개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그만큼 자재를 투입을 했는데 50개밖에 안 나오면 네. 뒤에 50대밖에 못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기술력을 쌓아서 이 정도까지는 그 배터리 셀 모듈 팩까지 그 배터리 회사들이 다 만들어 버리면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릴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해볼까 그런 건데 어차피 이 수율이라는 거는 열심히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딜레마가 있는 게 그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랄까요? 네.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하나하나 부품 직접 다 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부품 공급 업체는 그렇게 완성이 된 개발이 된 부품을 그 딱딱 납기에 맞게 갖다 주는 게 임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배터리는 사실 전기차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해본 게 아닌데 네. 이거 하려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리소스도 많이 쏟아 부으셔야 하는데 좀 딜레마인 거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돈 안 되니까 정말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왔다 갔다 갈등하고 하는 있구나. 겁니다. 네. 밀당하다가 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할 시간에 아. 지금까지 잘 팔던 거 저거 팔면 돈 버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회사는 근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실력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배터리 팩과 관련된 이 생산을 외주로 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좀 낮춘다. 정확히 뭐 외주 내지는 외주 개발 외주 개발 네.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 하여튼 배터리 팩이 잘 안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정면 돌파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그래야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열심히 합니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로 하고는 있고 협력 업체가 있어요. 파나소닉하고 조인 벤처도 있는데 이것도 하이브리드용이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합니다만 사실 여기는 좀 우회에 가깝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는 요 직전 회장님이 네. 전기차가 미래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하셔서 아이고야. 좀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바뀌었어요. 안 그래도 늦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네. 네, 2026년부터 뭐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들 늦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희 입장에선 좋은데. 현대차에서도 이제 LFP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독자 배터리로 얼마 전에 이제 자동차 하나 했고요. 전고체 배터리 기술도 하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쪽인데 사실은 우회 내지는 좀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회사가 갈팡질팡. 폭스바겐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독자 배터리 한다고 했다가
저기 노스볼트라는 그 회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가 잘못하니까 파워코라는 회사 만들어서 거기랑 해야 돼요 하고 있는데 파워코는 요새 우리와 사업을 같이 할 경험이 많은 아시아계 배터리 회사 손 좀 들어보세요 이러고 있어요. 좀 헤매는 헤매고 있습니다. 좀 더 전 놀랐던 거는 모비스에서 배터리팩 구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 아직은 이제 처음은 소량일 텐데 네. 그래서 저 중에 어떤 게 저 회사의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뭐 그렇게 고생하냐 우리 거 그냥 사서 쓰면 되지. 그렇지. 네. 혼다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엔솔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 만들었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하고 포괄적 협력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작전상 후퇴를 하는 것 같은 회사 이렇게 대표적인 데가 두 회사인데요. GM 포드. 네, 포드 계속 말씀드렸고요. 네. 하이브리드 하겠다고 했고 GM은 뭐 배터리 팩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얘기를 하고 2025년이면 이게 말하자면 그 꿈의 가격입니다. 배터리의 킬로와트 시당 100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열심히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짠 하고 저렇게 달성하려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작전상 후퇴? 좋게 말하면 그렇고 살짝 발빼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잘하는 거네요.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아 네.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도 모비스에서 배터리팩 음, 사겠다고 하는. 뭐 아직은 소량이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전체 그룹 전체의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네. 피해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를 지금 하고 있는 현대차. 차한대 좋죠. 네. 네.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요 앞에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10분 남았어요. 10분. 네, 앞으로 해야 될 것들 10분 동안 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되고요. 네. 네. 이제 반값 배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네. 첫 번째 새로운 케미스트리입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그 지금 양극재 회사 이런 데한테 불리한 얘기가 아니냐고 하셨는데 네. 네, 네, 불리하지 네. 않은 게 어. 저희를 하고 있어요. NCM 같은 경우 이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재료비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은 뭐냐? 뭐 때문에 제가 저렇게 비싸냐? 니켈. 그래서 니켈이 제일 니켈. 비쌉니다. 네. 제일 양도 많고요. 네. 니켈 이제 많이 넣었잖아요. 뭐 구반반 이러면서 그렇죠. 90%. 구간반까지 갔고 네. 했는데 이제 갈 때까지 갔는데 이거는 이제 성능 중심으로 경쟁을 할 때 중요한 방향이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성능과 가격을 같이 맞춰야 되는 아. 그 때가 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냐면 니켈을 좀 줄입니다. 줄이면은 그 배터리의 전기 용량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전기 양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거를 구동시키는 볼티지를 전압을 좀 높여서 전체적인 용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드 니켈이라고 불러요. 미드 니켈. 네, 미드 니켈 양극재를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가 굉장히 지금 삼원계 쪽에선 중요한 방향입니다. 근데 저게 사실 지금 하이니켈 쪽으로 우리가 막 계속 니켈 비중을 높여서 용량을 늘리고 네. 막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인데 낮추는 건 쉬운 일인가요? 낮춰서 최적화하는 거죠. 아. 높이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네. 높이는 높이는 게 게 어렵고 어려웠는데. 낮추는 네. 건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낮은 데서 높은 거로 가는 거니까.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럼 아. 쉽게 갈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또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제 좀 다른 대해서. 걸 개발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니켈을 많이 넣으면은 사실 폭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위험성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를 줄이겠다는 뜻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배터리에 담을 수 있는 전기량이 그냥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을 하려면은 그 돌리는 전압을 올려야 되거든요. 전압을 올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그게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생기는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니켈을 줄이는 대신에 또 다른 걸로 성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 맞습니다. 연구 개발이 맞습니다. 핵심이다. 니켈을 줄인다고 대신에- 차가 안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대신에 니켈을 줄이면 싸지잖아요. 그렇죠. 싸지기 때문에 가격을 가격 낮출 수 맞추면 있다. 가격도 맞추고 성능도 맞추는 개발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삼원계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고 네. 저온에서 충방전 특성이 좋지가 않아요. 겨울에 큰일 추우면은 나죠. 그 배터리가 자기 그 능력을 다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건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LFP에서 다른 걸 집어넣은 LMFP 망간을 좀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M3P는 M 메탈 세 가지를 집어넣고 P를 집어넣은 조금 다른 종류의 LFP의 말하자면 그 약간 변형 네. 인데 저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무슨 좋은 점이 생기냐면은 특히 LMFP나 M3P 같은 경우는 이 구동 전압 이게 3.2V까지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평균 이 정도 내는데 요 3원계보다 이게 낮거든요. 네. 그랬는데 LMFP나 M3P 같은 경우는 요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원계 배터리하고 조합을 해서 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전압이 올라가면 비슷하니까요. NCM이랑 M3P랑 두 개 섞어서 배터리를 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오. 3원계 요만큼 넣고 가운데 LFP 넣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저온에서의 충방전 특성을 저온일 때는 이제 그쪽에 있는 전기를 빼서 쓰고 좀 움직이면 따끈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재성능을 발휘하는 아유, 좋네요. 이런 식으로 어.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새로운 금속들을 집어넣는데 망간 이런 거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네. 그 아연이나 알루미늄은 망간보다는 좀 비싼데 그래서 많이 넣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재료비는 유지를 하면서 자기들의 약점을 보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서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막 저런 것들을 막 이런 소재 저런 소재 막 섞어서 막 만들고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저러다 초전도체 나오는 거 아니야? 저는 죄송합니다. 맥신. 죄송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얘기입니다. 경기의 재구성인데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자동차 산업에서는 완성차 회사가 모든 부품을 다 직접 개발한다. 네. 최종 책임을 내가 진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배터리 팩 부분을 네. 배터리 획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모비스 같은 그런 회사에게 네가 다 해. 우린 스펙만 줄게. 그럼 이거 맞춰 오세요. 라고 줘서 거기에서 모든 걸 핸들링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이거는 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는요. 책임 소재는 여기 보시면 이제 품질 보증이 여기 있는 거죠. 품질 보증이라는 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생산을 하고 이게 문제 없다는 거 보증을 해. 하면서 그게 대한 비용을 줘야죠. 전기차 회사는 입장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좋을 수 있습니다. 양을 늘리는 데는 좋을 수 있죠. 저쪽에다 전문적으로 다 맡기고 팩만 따로. 네, 하여튼 여기서 사다 써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저기서 책임을 진다라는 방식인 거죠. 대신에 영업이익을 조금 떼줄 수 있습니다. 여기 전기차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에서 9%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네. 이거 배터리 팩 회사라고 썼는데 사실은 부품 회사입니다. 네. 좀 마진이 박하거든요. 네. 여기서 뭐 한 1%씩 예를 들어 떼서 준다. 네. 이쪽도 나쁘지 않고요. 이쪽으로서는 새로운 사업기회 생기고 이익률 올라가고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자동차 산업에서 좀 낯선 모델이라는 건데 사실은 근데 자동차 산업에서만 낯설지 다른 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전자산업의 사례인데 네. 조금 복잡합니다만 지금 쓰고 있는 그 OLED 들어간 패널 말고 네. 좀 옛날에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OLED도 이제 유리판에다 만들어서 휘질 않았죠. 거기 위에 터치 스크린 이렇게 그 만지는 부분을 따로 이제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유리판, 우리 이제 손 닿는 부분 부분을 따로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스마트폰 만든 회사 저걸 따로 사서 썼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사이에 기포 생기고 먼지 들어가니까 불량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잘 뜯어지지도 않고 불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스마트폰 회사가 요 OLED를 만든 회사에게 우리가 사양을 지정해 줄 테니 이 사양에 맞는 걸로 사다가 다 붙여서 먼지 없고 기포 없다는 거 품질 보증까지 해서 우리에게 부품 하나로 공급하시오 라고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생산이 굉장히 원활해졌죠. 생산하는 입장에선 부품 3개를 받다가 이제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품질 보증도 해주고 대신에 그걸 원가 구매가에 반영을 해주면 되니까 훨씬 편해집니다. 약간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스마트폰 사면 이 스마트폰 요 액정 보호 필름 붙여잖아. 보호 필름. 이게 내가 조금 아껴보겠다고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붙이면 기포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거기 전문가 이 잘 붙이는 분 그냥 완전 깨끗하게 붙여오는. 깔끔하게 그렇죠. 붙여주시죠. 딱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사실은 자동차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자동차 업계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자동차 이외에 다른 산업에는 진짜 많이 합니다. 전자도 있고 제약 같은 경우도 그 CMO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근데 자동차도 이제 전자 부품화, IT화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배터리 팩도 이제 만드는 회사를 따로 줘가지고 그거를 그렇죠.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따로 주는 회사가 네. 그러니까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뭐 우리는 회사 이름 이야기하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에 줄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SK한테 받으니까 네. SK 온 너희가 이거 배터리 셀 만들고 팩까지 만들어 가지고 와. 요거까지 해줘.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 합작으로 만들잖아요. 네. 지분 보면은 현대차가 그 배터리 회사가 반 내고 네. 나머지 반을 현대차 그룹에서 내는데 네. 대충 이 정도입니다. 현대차 30, 기아 15, 17 네. 그리고 나머지가 모비스예요. 모비스가 꼭 껴 있어요. 거긴 아예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사실 현대나 기아나 모비스나 다 한 식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이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배터리 원가를 효율화 하는 데는 조금 잘못된 방향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집중적으로 맡아서 하느냐는 거죠. 자동차 조립도 하는 애들이 배터리 팩까지 조립하는 거는 조금 뭐 비효율적이다. 지금 해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냥 놔두면은 계속 안 되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그게 다른 산업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3분 남았네요. 네. 네. 배터리 셀 표준화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있는데 얘들의 각각 장르 단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배터리 회사랑 협작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우리 이거 쓰겠습니다. 라고 일단 전기차 사업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써 보면은 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써보면은 우리 여기서 있는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자유가 현재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좀 양이 늘어나면 이거 생길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막 합작을 하는 거죠. GM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LG 엔솔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우리 원통형 아니고 파우치 아니고 딴 것도 쓸 수 있다. 각형도 쓸 수 있다.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양 늘어나면 분명히 저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폼팩터별로 이제 회사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게 그 전극 공정은 그냥 다 똑같아요. 네. 똑같은 장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조립하고 활성화하는 공정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통형만 할 줄 아는 회사가 있는데 누군가 고객사가 와서 혹시 저기 파우치 만들 줄 아시나요? 하면은 기술이 없는 건 둘째치고라도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장비부터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 원통형밖에 안 쓸 건데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랄까요? 원래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요새 각형이 원통형하고 저기 파우치형하고 굉장히 비슷한 쪽으로 기술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스택이라고 쭉쭉 쌓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원통형하고 각형 내진 파우치형 요거 하나씩은 다 들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대부분 회사가 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어요. SK온도 원래 파우치만 하다가 우리 각형도 할 겁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화가 되면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로 팩을 개발하는 어떤 회사가 있을 때 이 셀 자체를 표준화시키면은 예를 들어 이 회사 걸 사다 써도 되고 여기 걸 사다 써도 되고 자재가 표준화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팩을 많이 잘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이 잡힙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연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요새 보면 어떤 걱정이 되냐면 이게 제품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막 찍어내가지고 파는 물건들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막 이런 거 연구했어요 하고 나온 논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팔 물건에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 연구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간에 파이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저 안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착착착 차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저렇게 프로젝트들이 잘 차 있는지에 대해서 뭐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새로운 기술이 뭔가 계속 발표가 되는 회사들은 이렇게 뭔가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표되지 않으면 이거 중간에 뭔가 좀 빈 게 있나?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적절히 잘 차 있어야 된다.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값 배터리 잘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폼팩터가 다양하고 네. 파이프라인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싼 값에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 네. 이제 기술들이 연구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자.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잘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확인할 되고 방법은 있습니다. 없고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네.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죠. 아유,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 주말 준비 잘 되고 있으시죠? 이사님? 주말에 뭐 하실 계획이십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아, 오랜만에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네. 오늘 배터리 다이브의 임성균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